자, 2022년 3월 24일 날 시행한 고등학교 1학년 비문학 지문에 컴퓨터 네트워크 요구 오류 검출하는 거 한번 읽어보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우선은 첫 문단부터 한번 읽어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먼저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공부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컴퓨터 네트워크에 데이터가 전송될 때 수신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오류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오류가 생겼다면 오류를 검출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검출하겠죠. 송신기는 오류 검출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를 검사하여 오류가 있으면 재전송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송신기는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해요.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를 검사하여 오류가 있으면 재전송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송신기에는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부호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죠? 넣어줘야 되겠고 수신기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죠. 그러면 송신기, 수신기 이렇게 역할들이 있네요. 자,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검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 그렇죠. 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이냐?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넘어갈 때 위치 파악했죠. 그죠? 어떻게 글이 흘러가고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검출하는 간단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 지문이에요. 원리 지문. 원리 지문은 항상 얘기했지만 글 자체의 흐름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개념이 나온 부분, 그 다음에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 또 과정이 나타나는 부분, 그때 조건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페리티 검사래요. 말도 좀 어려워요. 폐검사예요. 폐검사. 이 방식은 전송할 데이터의 페리티, 비트라는 오류 검출보를 추가하는 방법을 그냥 확 넘어가면 안 돼요. 전송할 데이터에 페리티 비트라는 오류 검출보예요. 그러니까 페리티 비트는 다른 말로 하면 오류 검출보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 풀 때 네모칸도 안 치셔도 돼요. 그럼 자, 페리티 비트라는 말을 쓰면 오류 검출보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호는 뭐했다?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어디에? 전송할 데이터에. 그럼 위에 보시면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 오류를 검출하기 송신기는 오류 검출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페리티 비트를 이제 넣어주나 보죠. 자, 그 다음 갑시다.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여 데이터 1의 개수를 짝수나 홀수로 만든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희 때 방법 나왔어요. 오류 검출 보호를 추가하는 방법인데 이 오류 검출 보호는 1의 개수를 뭘로 만든다? 짝수나 또는 홀수로 만든 거예요. 한 개의 개수를 짝수로 만드는 방식을 짝수 페리티. 그러니까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든다. 그럼 그거는 짝수 페리티. 짝수 오류 검출보. 홀수로 만드는 건 홀수. 이렇게 되겠죠. 홀수로 만드는 방식 홀수 페리티. 그러니까 이때 기준은 1이에요. 1. 그래서 1을 바탕으로 이거를 짝수로 만들어라. 1의 수입니다. 수. 그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송수신기는 모두 같은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 모두 같은 방식을 사용해야 동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야죠. 한쪽에 무엇이 차이가 있다. 동일하다. 이런 것도 일치 문제로 잘 나오니까 체크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모두 같은 방식. 모두. 예를 들어 얘 설명해 주제 부연 설명 들어가네요. 짝수 페리티를 사용한다면 자,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앞에서 여기서 얘기해 줬어요.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드는 거. 됐죠? 1의 개수를 짝수 홀수로 만드는 거니까 만약에 홀수라면 이렇게 3개라면 이걸 4개로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짝수 페리티를 사용한다면 요거 그래서 순간적으로 요 앞에 나와 있는 정의된 개념을 그대로 끌어오셔야 됩니다. 부연 설명이니까 확인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비문학 읽을 때 단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기도 하고 문장과 문장의 관계, 문단의 의미, 그 다음 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식해야 구조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문제 해결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다 구조화가 되는 게 아니고 원리라는 지문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구조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다시 갑니다. 짝수 페리티를 사용한다면 송신기는 항상 데이터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들어서 전송하지만 이건 당연할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짝수로 만들어서 전송하지만 만일 수신한 데이터의 1의 개수가 홀수가 되면 자 1의 개수가 홀수가 되어 짝수 페리티니까 검출을 하겠죠. 이렇게 수신기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선은 앞에서 검출보를 포함했어요.
짝수 페리티를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홀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오류가 될 겁니다. 이거 너무 쉽네요, 여기까지. 하지만 페리티 검사는 자 뭔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오네요. 수신한 데이터의 짝수 개의 비트에 오류가 동시에 있으면 자 짝수 개의 비트에 그죠? 아까 짝수를 만드는 건데 짝수 개의 비트 오류가 동시에 있으면 이를 검출하기가 어렵다. 자 문제점 하나 나왔어요. P.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네트워크 전송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뭘 사용한다? 페리티 검사를 사용한다. 자 그런데 페리티 검사에 뭐 짝수 페리티가 됐든 홀수 페리티가 됐든 사용하는데 짝수 페리티 이제 예를 들었죠. 봤더니 짝수 비트의 오류가 동시에 있으면 이를 검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수능의 팁이지만 우리가 그 전에도 좀 비문학을 좀 보다 보면 옛날 이런 거 북방구 설명하면 예시로는 남방구가 나와서 구체적 사례 적용. 그럼 지금 현재 짝수가 나왔다면 뒤에는 그렇죠 이것에 대해 홀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짝수가 그죠? 비트의 오류가 동시에 있으면 이를 검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홀수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 오류가 동시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또한 오류 발생 여부를 검출할 수 있을 뿐 데이터 내 오류 위치는 알아낼 수가 없다. 그죠? 여기까지. 그럼 머릿속에 한번 이해해봐요. 아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1111111 이렇게 해서 둘. 너무 작게 썼네요. 네. 자, 6개입니다. 6개인데 얘를 이제 한번 오류가 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1111 그러면 지금 여기 홀수죠. 그죠? 짝수로 맞춰줘야 되는데 홀수가 됐으니까 5, 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한 군데가 더 10, 10, 11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면 얘는 짝수죠. 그죠? 근데 이것도 지금 뭐예요? 오류인 거잖아요. 요렇게. 그럼 만약에 이제 한 번에 오류가 났다라고 하면 요것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게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이거 지금 문제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원리지문 설명하면서 문제가 나왔으면 다시 뭐가 나와야 돼요? 해결책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되게 복잡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문학 지문을 그냥 분류, 뭐 원리지문, 그 다음에 뭐 선택지를 그냥 대충 파악해라, 뭐 이런 게 솔직히 어렵고 뭐 계산하는 것까지 뭐 선택지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기본적인 전체 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지문이 나오면 개념은 우선 100% 출제예요. 개념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거의 안 나와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따져가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요 중간에 있는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틀은 줘요. 조건 이런 거 주겠죠. 그에 따른 결과 나오는 거 이거 줄 겁니다. 자 문제 포인트 여기 있고요. 조건 포인트 여기 있고요. 계산 과정 자체는 빼도 돼요. 결과 포인트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지 목적. 그죠? 그거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여기서도 잘 몰랐다면 표시만 해놓으세요. 동시에 있으면 어쨌든 검출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검출할 수는 있지만 오류 위치는 알 수가 없다. 이게 두 가지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해결책을 봅시다. 2차원 배열로 구성해서 페리티 비트를 생성하면 오류의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위치도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죠? 페리티를 생성 오류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위치를 알 수 있대요. 여기, 그죠? 가봅시다. 송신기가 이것을 전송한대요. 송신기는 이를 요구와 같이 2차 배열로 구성한대요. 이게 해결책이잖아요, 그죠? 자, 가로 방향인 모든 행과 세로 방향인 모든 열의 페리티 비트. 자, 페리티 비트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글 읽을 땐 요렇게 해놓고 만약에 개념이 있으면 여기 있죠. 요 부분에다 손가락을 딱 찍어놔 이렇게. 손가락을 찍어놓고 읽을 때마다 정의된 개념을 계속 활용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손을 딱 찍어놓고 정의된 개념을 확인하면서 그림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읽었을 때 눈으로 그냥 쭉 읽었을 때 정보가 잠깐 페리티 비트가 뭐였지? 그리고 올라가서 찾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렇죠. 시간의 어택을 받으니까 우선은 표시해놓고 손가락 찍고 뭐 이쪽 개념 또 있으면 이것도 찍고 아니면 뭐 네모칸 표시해놓고 이런 식으로 위치 판단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갑시다. 어쨌든 페리티 비트는 오류 검출인데 생성한 후 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렇죠. 자, 모든 행과 열에 요게 행겠고요. 요게 열이겠죠. 거기다가 비트를 다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뭐 짝수로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뭐 안 쓰겠죠. 그죠?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얘는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11이니까 0.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그죠? 여기는 1. 짝수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모든 걸 짝수로. 그래서 지금 요 지문은 그 뜻입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요번 뭐 여러분들 확인 가능할 거예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글을 읽고 문장을 읽었을 때 그 문장 안에서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넘어가지 말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시키는 대로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글을 잘 읽는다는 거. 여러분들 수업할 때 항상 제가 뭐 설명을 하면서 자 이해해라. 그다음 내 얘기를 잘 들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좀 이해하려는 그 시간을 좀 갖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행과 세로 방향의 모든 열의 페리티비트를 생성한 후 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하면 앞에 설명했던 게 짝수라면 내가 그냥 해보면 돼요. 그죠?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 뒤에 설명이 나오나 한번 가봅시다.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의 각각의 행과 열이 1의 개수를 세어 오류를 검출한다. 그렇죠. 행과 열이 1의 개수를 세겠죠. 그럼 개수를 셀 때 짝수 우리가 아까 맞추는 거였었죠. 짝수 페리티. 만약 어떤 비트 오류가 발생하면 그 비트가 포함된 행과 열에 모두 오류가 검출된다. 그 비트가 포함된 행과 열의 오류가 검출되니 요렇게만 검출됐을 땐 여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요렇게 되니까 만나는 점이 나오나 보죠. 그죠? 따라서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알 수 있다. 다만 또 뭐예요? 동일한 행 또는 열의 각 짝수의 개수에 오류가 발생하면 동일한 행 또는 열에서 짝수 개수의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정확 근지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짝수 개의 오류가 발생한다. 저희 잠깐 가봅시다. 아까 우리가 요 말 했었잖아요. 요렇게. 그죠? 그러면 행 또는 열의 짝수의 개수에 오류가 발생하면 짝수라는 건 뭐예요? 홀수가 아니라 한 군데 더 발생하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죠? 여기 동시에 있다. 그죠? 짝수 개비 오류가 동시에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렇죠. 위치를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행 또는 열에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또 하나가 있다. 그죠? 이렇게 오류가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여러 가지 선, 행, 열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위치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까지 대충 이해했습니다. 자, 그다음 CRC 방식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위에 가보면 아까 가장 간단한 방식이라고 표시해 놓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뭐 방식 여러 가지가 있다. 뭐 두 개가 있다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뭐 CRC로 또 넘어갔죠. 그죠? 요것도 지금 현재 문제인데 요것도 해결책인가요? 어쨌든 뭐 그건 모르겠어요.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동일한 오류가 지금 발생한 거니까. 그죠? 예, 두 개의 차원을 했을 때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어쨌든 하나가 있으면 동시에 발생하면 여기서는 이제 짝수개. 그죠?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다. 그죠? 자, 밑에 갑시다. CRC 방식. 미리 선택된 생성부호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미리 선택을 했나 봐요. 생성부호가 있는데 생성부호는 뭐죠? 말 그대로 생성한 부호인가요? 사용해서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한다.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해요. 그럼 오류 검출 부호는 뭐예요? 여기서 페리티비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오류 검출 부호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는 거니까 오류 검출 부호를 아까는 짝수 페리티 그럼 여기다가 1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어떤 생성 부호를 통해서 오류 검출 부호 얘를 또 생성해나 봐요. 그러니까 뭐 또 계산하나 보죠, 그죠? 예. 자, 갑시다. 전송한 데이터를 생성 부호로 나누어 전송할 데이터가 있대요.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나눈대요. 요 그림인 것 같죠, 그죠? 예. 생성하는 모듈로 2 연산을 활용한다. 모듈로 2가 요건가 보죠, 그죠? 모듈로 2 연산은 자릿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자릿수가 제한됐다. 어떤 얘기일까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으로 해당 자릿수의 비트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이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하는데 해당 자릿수의 비트값.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 설명했었나 이진수? 이진수 지문이 고등학교 3학년 거에 나왔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내가 설명했던 영상 아마 보문이 있을 거예요. 이진수 계산하는 걸 몰라갖고 지문 읽는데 좀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경들이 좀 들어간다면 그죠? 뭐 이런 것들을 풀 수는 있겠지만 뭐 읽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간에 계산을 여러분들 못해도 상관없다고요. 우선은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조건을 주는 것, 또 규칙을 준다고 그랬었죠. 중간에 나오는 요 연산은 놓쳐도 돼요. 하지만 그거에 따른 결과값 확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묶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요게 이렇게 있대요. 그죠? 설명은 잘 안 해놨고, 자 이제 가봅시다. 이거. 여기서 이제 그래프는 반드시 봐야 돼요. 정확하게 뭐를 찍어 놓을까요? 말 써 있는 거 있죠. 얘가 1순위예요.
그럼 좀 전에 무슨 말 했냐면 여기 있어요. 오류 검출 부호가 이 밑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다음 전송할 데이터가 여기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생성된 부호 미리 선택된 거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생성 부호만 기억하지 말고 미리 선택된 그냥 이렇게 부호. 요걸로 지금 뭐 했냐면 연산하는 거 이렇게 쭉 연산하겠지. 그죠?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비트 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이 된다. 이건 이제 이준수 얘기인데 우선 모르더라도 넘어갑시다. 그림같이 생성부호가 0 여기 있죠. 생성부호가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생성부호가 이렇게 확인 다시 합니다. 전송할 데이터가 요거예요. 그죠? 다시 설명해 줬어요. 친절하죠? 이렇게 전송할 데이터는 오류 검출부호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오류 검출부호를 이제 추가해야 돼요. 이제 뭐 한다고요? 연산하는 거죠. 이렇게 쭉. 그죠? 그만큼 비트가 더 필요하다. 오류 검출부호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트가 더 필요하대요. 송신기는 요거는 이제 주의해야 되죠. 오류 검출부호를 추가해야 되니까 기존에다 추가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전송하려는 110101 여기다 이제 오류 검출부호를 추가할 거랍니다. 이렇게 추가를 할 거래요. 그래서 그때 그만큼의 비트가 더 필요하대요. 송신기는 전송할 데이터의 오른쪽 끝에 생성부호의 비트 수보다 자 기억하는 거예요. 손가락 그래 찍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다가 막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손가락에도 가위 쓰면 되잖아요. 생성부호가 이거지? 그럼 걔는 뭐였어요? 미리 선택된 거고 생성부호를 통해 이걸 나누는 거니까 생성부호의 비트 수보다 하나 작은 비트 수만큼 0을 추가한 후 기적 그럼 0을 추가하라고 그랬으니까 0 여기 1001 왜 이렇게 헷갈리고 1011 비트 수 둘, 셋, 넷 비트 수도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정보. 근데 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비트 수보다 하나 작은 거죠. 기저 하나 작은 거 이렇게 0을 추가해라. 그러면 전송할 데이터에다가 기저 전송할 데이터의 오른쪽 끝에 여기에다가 0을 3개 추가하는 거 이렇게. 기저 그림 천천히 읽으면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문학이 만만하지 않으니까 비문학 연습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자꾸 또 여담하는데 문학하고 나서 기저 문학을 조금 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문학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가성비가 좀 높다. 기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좀 수능을 어느 정도 접하면서 비문학에 대한 걸 좀 이해하고 배경도 넓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문학에 좀 접근하면 좀 더 다르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거를 뭐 수준이 낮으면 그렇게 봐도 좋지만 고등학교 3학년 걸 보면서 거기에 개념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죠. 어쨌든 0을 추가해서 다시 한번 갑시다. 이 패드가 엄청 복잡하네. 110101 그죠? 0101에다 000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4개였잖아요. 4개의 숫자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생성부호로 나눈다 우리 뭐 굳이 나누지 않아도 돼요. 나누고 그 나머지가 오류 검출부호가 된다. 요거라는 거죠. 나머지 여기 나머지 그죠? 여기 나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그러니까 모듈로 투 연산이라는 게 나머지 연산이라는 뜻이겠죠. 나머지 연산 생각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나머지 그죠? 송신기는 오류 검출부호를 포함한 데이터 요것만을 전송하고 그죠? 그럼 오류 검출부호를 포함한 데이터니까 요거 111을 포함해서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를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부호로 나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생성부호로 나누겠죠? 수신한 데이터를 전송할 데이터에 나머지를 추가했으므로 오류가 없다면 생성부호로 나눈 나머지 0이 된다. 쭉쭉쭉한 비트 0, 0, 0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때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오류. CRC 방식은 복잡하지만 여러 개 오류가 동시에 생겨도 그죠? 얘를 검출할 수 있어. 오류 검출 확률이 높대요.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말이 진짜 어렵긴 하지만 별건 없어요. 그죠? 짝수 페리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라인들을 좀 기억해.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줄 것이냐. 이 포인트에 주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에 주는 거거든요. 그죠? 이 포인트에 줘야 되는데 그때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 포인트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목적. 그죠? 요 CRC라든지 뭐 페리티 방식 왜 사용하느냐 목적.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마련해야 되느냐 그 규칙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다음 갑시다. 이제 문제. 일치 문제니까 이건 답만 좀 보고 우리는 우리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요. CRC 방식은 모듈 2 연산을 사용해서 생성부호를 임의로 선택한 어디 갔죠?
어디 갔어요? 미리 선택, 그죠? 미리 선택된, 그죠? 선택을 한 거잖아요. 선택. 그러니까 생성부를 선택을 한 거니까 이때는 뭐 생성부를 만든다. 이건 그냥 틀렸고요. 이건 이제 암호 검출, 그거 만드는 거죠. 이렇게.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 기억은 니은과 달리 데이터에 포함된 일의 개수가 짝수나 홀수로 되도록 우리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다음 니은은 기억과 달리 데이터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송신기와 수신기에서 모두 오류 검사를 해야 된다. 요때는 이제 아까 송신기에는 오류 검출 데이터를 포함시키고 수신기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그냥 제껴주면 되겠네요. 이것도 쉬웠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지문은 진짜 뻑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연습 좀 하지 말고 제시문 읽는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이 좀 길러지면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연습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좋다. 뭐 이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28번 가의 이유. 가가 뭐죠? 네. 어머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엉망이 됐네. 지웁시다. 자 지울게요. 여기 있네요. 수신한 데이터에서 짝수개의 비트의 오류가 동시에 있으면 이를 검출하기가 어렵다. 이때는 수신한 데이터 됐죠? 오류가 있다면 여기 아까 짝수개니까 홀수로 나타날 건데 동시에 있으면 그죠? 네. 수신한 데이터에서 짝수개의 비트의 오류가 동시에 있다면 다시 짝수로 나타낼 거니까 그죠? 그거는 뭐 몇 번이었죠? 여기 있네요. 데이터가 정상일 때와 수신한 데이터 오류가 있을 때의 페리티 비트가 동일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수업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합시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고등학교 1, 2, 3학년 거를 모두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송신기 오류 검출 방식으로 홀수 여부 나오니 홀수.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문제 팁이에요. 맨날 얘기했었잖아요. 부력. 부력 떨어지는 거. 그죠? 요거에 대한 힘. 근데 요거를 어떻게 이번엔 물건을 던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뭐 시험 나왔다 그랬으니까 이건 그냥 근데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홀수가 나오면 짝수가 나오겠지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홀수 페리티를 활용한다면 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의된 개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홀수를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1이니까 오류 검출을 포함하는 거니까 얘는 홀수로 만드는 거니 홀수가 이미 된 상태니까 얘는 1을 첨가하면 안 되겠지. 1을 첨가하면 오류가 나는 거니까. 그죠?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행을 만들었으니까 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1 홀수가 됐으니까 뒤에 1을 첨가하면 짝수 페리티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쉽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뭔가 이따 또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 1 그 다음 요거 1 그죠? 요렇게 두 군데 요거 C 페리티네 페리티 비트. 자 1번 점자니까 좀 긴장합시다. 첫째 행은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 1 개수가 홀수이므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나 하나 둘 셋 행 맞죠? 1 맞고 여섯 번째 열은 1 2 3 4 5 6 기죠? 포함한 데이터의 개수가 홀수이므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죠?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그다음 A가 포함된 행과 열의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 1의 개수가 각각 짝수이므로 자,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 1의 개수가 짝수면 이거 오류잖아요. 오류. 그죠? 그럼 A를 오류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올라가서 짝수인 것도 확인해야 되나요? 짝수 맞고요. 짝수 맞고요. 그죠? 뭐 요 개수 때문에 틀리게 내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렇게 갈 거고. 그다음 수신한 데이터의 B도 0으로 바뀌어 수신되었다면, 잠깐만 이건 좀 복잡하겠는데요. 자, 여기가 0, 그죠? 0. 여러분들한테 왜 문제 풀 때 막 지저분하게 푸는 친구한테 내 좀 깔끔하게 풀으라고 좀 얘기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 뭐 저는 이제 또 수능을 진짜 보는 입장은 아니니까 샤프를 0.9를 써요. 그래서 한 번에 딱 거갖고 딱 눈에 보이게 그렇게 쓰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패드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딱딱 체크를 해야 되고 시험지 뭐 지우고 뭐 이럴 시간도 없으니까요. 우선은 그대로 갑시다. B도 0, 0으로 바뀌어서 저 0으로 바뀌었어요. 수신되었다면 데이터의 오류 발생 여부를 검출할 수 없을 것이다. 자, 데이터의 오류 발생 여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정의된 개념으로 보면 오류 발생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데 위치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4번은 선택지부터가 조금 이상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거 냈었잖아요. 오류 발생 여부를 짝수일 때 동시에 일어나거나 두 번 일어났을 때 그때 검출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수신한 데이터의 B도 0으로 바뀌어 수신됐다면 이거는 어쨌든
두 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때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으니 한쪽에서는 오류가 검출되긴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요건 뭐 3점짜리라고 하긴 그렇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비문학을 진짜 이해를 좀 하면서 봐라 그러면 이거 그냥 뭐 체크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위에 가서 계산하셔도 되죠. 그죠? 계산해서 여기다가 어디 갔어? 여기 0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0. 그럼 이제 짝수. 그죠? 넷, 다섯. 홀수네, 홀수.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짝수였는데 홀수. 그죠? 이쪽은 다시 이렇게 해서 짝수. 그죠? 이렇게 나오면 데이터의 오류, 이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정상, 홀수 페리티니까. 그죠? 여기는 검출. 됐나요? 이건 짝수가 되죠. 0이니까 여기 짝수. 검출됐을 것이다. 틀렸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건가 이거? 네. 뒤에 오류를 검사하는 연산이다. 요거요. 아까 요 부분. 그죠? 기억해 주는 거예요. 생성부호, 전송할 데이터, 오류 검출부호 맞춰라. 뭐 이 얘기죠. 그래서 계산했나 봐요. 수신기는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부호인 이거를 사용하여 연산했고 맞죠? 그죠? 동일한 거 사용한다. 그리고 수신기와 수신한 데이터의 오른쪽 끝에 있는 111은 요거겠죠. 아까 붙여온 거. 그죠? 맞고요. 수신기가 모듈 2로 연산할 때는 수신 데이터의 생성 부호보다 하나 작은 비트수를 추가하지 않았겠군. 그죠? 앞에 부분에서는 이렇게 수만큼 추가한 후 이를 생성 부호로 나누고 오류 검출 부호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얘처럼 만약에 나눠준다면 이게 붙어야 돼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전송할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뒤에 뭐 추가하지 않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수신기가 연산한 몫인 요거의 송신기가 전송한 데이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수신기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것도 근데 문제가 정의된 개념이라는 말 썼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것이 오류가 있다라는 건 여기 나머지. 그죠? 예. 오른쪽에 이쪽인가요? 오류가 없다면 생성부호 있을 때 나머지 0이 된다. 이렇게 된 거니까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렇죠. 나머지가 0이 된다라고 했지 전송 데이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아니다. 이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 문제는 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비문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약간씩은 조금 너무 빠르게 좀 비문학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비문학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차분하게 키워나가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겨울방학 때는 뭐 경제나 기술 지문 같은 경우 공부를 좀 해본다든지 여름 같은 때는 과학 뭐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괜찮고, 학교 뭐 수준에 맞게끔 학교에 이제 과학을 좀 배우게 됐을 때 그때 뭐 물리, 화학 영역을 좀 나눠서 같이 우리가 교과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비문학을 공부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 식의 전략을 좀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너무 급해요. 내가 이 모의고사 딱 보고 나서 점수가 안 나와. 비문학 많이 틀려서 나 비문학 공부해야 돼. 근데 비문학이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비문학 공부한다고 요 지문 진짜 맞출 수 있을까요? 솔직히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방식들의 좀 흐름을 인식해 주시고 어떤 방식들 얘기를 제가 해줘요. 뭐 분류 지문이다 또는 뭐 병렬이다 그 다음에 시간, 통시 흐름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는데 그걸 아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읽을 때 부분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글을 읽고 있는지 됐죠. 그래서 나의 글 읽는 위치를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류가 나온다. 그럼 그때 기준점이 뭐냐? 그 다음 정리된 개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바로 설명하냐? 그럼 바로 설명한 이후에 그 개념을 갖고 부연 설명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찾아서 쭉 정리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쨌든 오늘 수업 몇 가지 한번 하시고 요거는 수업 시간에 다루다 보니 내신 못 다루기 때문에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본문 설명은 문제는 나중에 따로 우리 개별 솔루션 시간에 다시 한번 받도록 합시다. 자, 몇 가지 진행하도록 할게요.